요즘 중국 주식을 보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데 중국 14억 인구에서도 애플과 같은 주식이 막 보여요. 예. 미국의 네. 애플 10년 전 주식이 막 보이고 그런 주식을 발굴했을 때 막 흥분되죠. 와, 이게 바로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인데요. 김성준님께서 공매도 금지 종료와 관련된 이걸 물으셨어요. 이걸 연장할 것 같냐?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미 공매도 연장하는 걸로 뭐 결정 났으니까 그죠? 그죠? 예, 예. 상관이 없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 예전에도 종료 시한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매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분명히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우량주가 아니라면 공매도 세력의 숏 포지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공매도가 종목별 차별화를 섹터 간에 똑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를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거나 뭐 그런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100억이라는 헤지 펀드가 100억을 갖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300억 원어치 사고 지네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300억을 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수요가 생기고 가매도가 생기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은 옛날에는 80년도나 90년도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안 좋은 주식도 같이 덩달아 올랐잖아요. 이제는 이 미국도 헤지펀드들이 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도 역시 이제는 차별화가 되게 심해졌고요. 우리나라 역시 그 차별화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헤지펀드들이 롱 포지션을 잡을 주식이 뭔지 숏 포지션을 잡을 주식이 뭔지를 좀 구분해서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매한 주식 사지 마시고 이거는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포지션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네네. 외국인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최소한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 이상인 거 그리고 네. 대주주 지분율도 최소한 30% 이상인 거 그러면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대주주 지분 합쳐서 60% 이상 되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네.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품귀 주식이 되잖아요. 모든 재료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결국은 이 주식도 대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 외국인까지 좋아하는 주식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네네네. 수급 면에서도 유리한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타겟이 될 종목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가 증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반대죠, 사실은. 그죠? 네. 근데 공매도가 이분께서는 그렇죠.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오히려 증시의 유동성이 줄죠. 예,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 효과가 아까 가수요 가매도를 만든댔잖아요. 헤지펀드들이. 네네. 네.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그러면 측면에서 그 유동성이 줄면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공매도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준다고요? 예, 공매도 금지로 예. 증시의 유동성이 예. 줄면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거는 너무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다. 아니요. 유동성이라는 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때 국영수가 항저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잖아요. 그죠? 국영수 차지하는 그죠? 비중이 70%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암기 과목들 그게 이제 130점이고 국영수가 170점 뭐 이랬다면 그 암기 과목 중에서도 비중이 되게 낮은 거 10점짜리 5점짜리 그 5점짜리에서 점수의 차이 때문에 전체
대학 입학하는데 좀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제일 이제 상단에서 1, 2점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가 바뀌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예. 뭐 비유가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는데, 예. 네네. 공매도가 금지되고 허용되고에 따라서 증시 유동성은 금리의 정책에 의해서 그 유동성이 최근처럼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 거에 비하면 한마디로 세 발의 피 조족지에 해당되는 그런 큰 이슈이기 영향 없을 때문에 거다. 그거 그걸로 너무 가지고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투자 전략과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요즘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해외 투자와 네.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해외 투자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살고 파님하고 라이크 블루님이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특히 중국 상위 지수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네네네. 시장보다는 네, 기업을 어차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긴 한데 중국은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뭐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돈으로는 4조 위안이었고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700조라는 자금을 풀면서 단기적인 중국발 어떤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5,800조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돈을 중국이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맞는 기업들의 정부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중국 주식을 보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데 중국 14억 인구에서도 애플과 같은 주식이 막 보여요. 예. 미국의 네. 애플 10년 전 주식이 예. 막 보이고 그런 주식을 발굴했을 때 막 흥분되죠. 와, 이게 바로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인데요. 네, 그런 주식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평양 같은 기업이 아모레 G랑 아모레 퍼시픽으로 이제 분사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년도 안 돼서 한 15년 만에 100배 났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딱 쳐다보면 중국은 보통 이제 국영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IPO를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그 큰 내수 시장에 실질적으로 제1, 2등 기업은 국영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네. 기업들 중에 IPO를 해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넘버원 기업들을 쳐다보면 옛날 15년 전에 뭐 호남석유 같은 기업도 보이고 15년 전에 농심 같은 기업도 보이고 15년, 네네. 20년 전에 그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이거는 뭐 해외 투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개인들의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좀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 있으셨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금 투자요? 네네. 금. 네. 금 투자는 금. 뭐 제가 다른 좋은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코덱스 골드 선물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사촌 누나도 전화 와서 작년 총과 재작년이었죠. 그때 이제 금 투자에 대한 붐이 좀 막 얘기가 많이 일었을 때 시중에 은행 가서 골드바를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식 시장에 주식처럼 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코덱스라는 게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골드 선물은 국제 금시세인데 이게 달러 표시 금시세입니다. 그래서 달러에다가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금에다가도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산의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금 투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황금성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금에다가 투자했는데 내일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네네. 황금성이 코덱스 골드 선물은 주식 팔듯이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팔아버리면 똑같이 이틀 뒤에 이제 결제가 돼서 현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하면 이 bid and ask라고 해가지고 그 매수 매도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를 옛날에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2,000원까지 갔을 때 그때도 보면요. 네. 달러를 살려면 2,000원을 줘야 되고 달러를 팔려면 1,400원에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컸어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와 내가 1,400원에 사서 2,000원 되는 거 보고 딱 팔려고 보면 파는 가격도 1,400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도 코덱스 골드 선물을 잘 이용하시기 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코노미 프리덤님하고 SH님의 질문이 좀 비슷한데요. 이른바 팡 주식들, 그러니까 IT, 미국의 IT 관련 주식들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신이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면 큰 수익을 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앞전에 이제 부동산 방송에서도 제가 왜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가 부동산하고 똑같은 개념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좀 요약을 하나 다시 한번 해드리면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의 분기 수익률을 보면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납니다. 카카오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이버에 보면 검색 들어가 보면 수많은 우리가 꽃배달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업들 스폰서 링크를 해가지고 네이버에 광고비를 주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빌딩에 공실률이 엄청나거든요. 여의도에 저희 회사 바로 옆 건물 보면 15층 건물에 4개 층만 쓰고 있어요. 나머지가 다 비어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실률이 많이.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입주사들이 엄청나죠. 그죠? 코로나 위기에 언택이 되면서 더더욱이나 그 네이버에 입주해 있는 입주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주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수익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이 전자상거래 그 전자상거래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나 어마어마한 빌딩들과 인프라가 지금 깔리고 있고요. 옛날에는 접속해가지고 결제까지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단순화되고 엄청 더 속도도 빨라지고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서울 시내 그런 이런 구길로 돼 있는 골목길이 있었다면 이 팡 기업들이 이 막 고속도로를 계속 깔고 있잖아요. 예, 이 네네. 트래픽이라는 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서울의 강북만 발달했다가 강남까지 발달했다가 그 옆에 고속도로까지 막 세우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팡 기업을 보면. 예, 그런 확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한은 지금의 팡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팡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강남의 집값이 강북의 집값 아니면 경기도의 집값처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높은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팡 기업의 비싼 밸류에이션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익이 안 나고 이게 스토리만으로 지속되는 기업이라면 박살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차 팬데믹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매매하는데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좀 네, 현금화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은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느냐, 그 견해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그 부분도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번에 3월, 4월 달에 좀 안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 지지난주에도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페인 독감 얘기를 하시면서
스페인 독감 때 결국은 2차 팬데믹에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충격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그 스페인이 최근에 2차 팬데믹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확진자는 확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하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500명까지 늘어났는데 사망자 수는 1명, 0명, 1명, 3명, 1명, 1명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2차 팬데믹은 최근 30년 동안의 바이러스 역사를 보면요, 2차 팬데믹이 없었어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팬데믹을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맞지 않다.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맞지 않고, 우리가 중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지금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청명절 이후로부터 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차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이제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4% 남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1시간 이상 저랑 같이 질문을 받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질문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시간을 더 마련해 보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언택트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맞춰서 저희가 줌을 통해서 오늘 박혜익 전무님하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참 알찼던 것 같아요.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번에 또 시간 마련해서 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슨문의 김 선생이었습니다.